네, 안녕하세요. 정태익입니다. 이번 영상은 마인드 변화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찍어 보겠는데요. 주제는 화면에 보시듯이 작은 돈 무시하면 큰 부자 못 된다 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경매도 가르쳐 보고 아파트 투자법도 가르치고 또 과거부터 이제 해오면서 사람들이 부자가 안 되고 어느 순간 멈추는데 그 멈추는 이유가 무언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어, 이 주제, 바로 이 작은 돈을 무시하는 거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더라.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보시면 이런 분들 많죠. 뭐 하다못해 뭐 커피 같은 거 한 잔에 뭐 4,000원, 5,000원짜리도 이렇게 뭐 몇 잔씩 사서 먹고 하는 분들 많죠. 근데 그런 분들이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내 월급이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돈이 이렇게 부족한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근데 그런 분들이 뭐 큰 거 사고 이런 게 아닌데 다 작은 돈들이 이제 주머니에서 조금씩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런 게 모여가지고 이제 돈이 안 모이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투자에서도 똑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마인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하다못해 키가 작아도 뭐 키가 작다고 뭐 무시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돈 없으면 뭐 돈이 뭐 작다고도 무시하고 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것도 있죠. 물건을 살 때 일부러 비싼 거 사는 경우도 있죠. 뭐 싸면 싸다고 또 뭐 별로라고 생각하시고 뭐 비싸야지 좋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건 인간의 약간 본능인 것 같아요. 뭔가 커다란 거는 멋있고 좋고 작은 거는 뭐 하찮고 별로 별 볼 일 없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뭐 이거에는 뭐 많이 동의를 하거든요. 이거를 저도 많은 노력과 훈련이랄까요? 뭐 그런 걸 통해서 극복한 거지. 저도 뭐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1, 2학년 때만 해도 뭐 작은 돈 막 쓰고 다니고 큰 돈 한번 벌어야지 뭐 이랬지. 뭐 작은 돈 벌어가지고 뭐 답이 나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살긴 했었습니다. 다들 뭐 듣는 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거를 무시하는 이 인간의 본능이 이 작은 돈을 무시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주 간단한 예로 뭐 거의 밥값에 근접하는 커피 값을 뭐 아무렇지도 않게 쓴다든지 뭐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잔돈으로 나가는 뭐 누구한테 주는 뭐 용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축의금 뭐 이런 것들을 뭐 10만 원 낼 거 20만 원 내고 뭐 이러죠. 뭐 어차피 뭐 이 돈 있으나 없으나 뭐 이러면서 막 내잖아요. 뭐 그걸 아끼라는 얘기는 아닌데 생각 자체를 어떻게 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작은 돈이니까 뭐 이러면서 쭉쭉쭉쭉 막 쓴단 말이죠.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는 내가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하죠. 취미 생활에다가 돈 쓰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도 작은 돈이 조금씩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큰 돈을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좀 뭔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본능적으로 쓰게 되죠. 뭐 진부한 표현일 수 있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뭐죠? 아주 작은 먼지들을 모아야지 커다란 산이 된다. 그러니까 커다란 산도 알고 보면 다 모래 알갱이, 흙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뜻인데 이 말은 뭐 결국엔 투자에선 이렇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돈을 모아야 이제 투자금이 되는 거죠. 경매를 하든 일반 매매를 하든 분양을 하든 주식을 하든 뭘 하든지 투자라는 거는 투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돈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돈을 모으려면 결국에는 내가 오늘 쓰는 3,000원, 5,000원, 만 원이 모여야지만 그 일정 금액의 투자금이 되는 거죠. 어떤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금의 규모는 달라지겠지만 뭐가 됐든 돈 1,000만 원 모으려면 만 원짜리 1,000장이 필요합니다. 그럼 당연히 하루에 만 원씩 모아도 1,000일이 걸리는 거고 그렇게 작은 돈이 모여야 티끌이 태산이 되듯이 모인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러면 무조건 아껴서 돈만 모으면 되냐? 그거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과정이지 결과가 빠진 부분이거든요. 뭔 소리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검절약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검절약은 곧 부자냐? 아니다. 근검절약하면은 중산층 정도는 될 수 있을까? 그것도 쉽지 않아요. 버는 돈의 규모가 작으면 아무리 아낀다고 해도 절대적인 여유 자금이 부족해서 중산층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중간 과정일 뿐이지 그 근검절약한 걸 가지고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검절약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나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들은 근검절약하지 않거든요. 이게 보면 부자들이 근검절약을 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여행을 다니는 사람은 없어야겠죠. 그 사람들은 뉴욕 가는데 한 번에 600만 원, 1000만 원씩 써가면서 좋은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근데 오히려 부자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근검절약하라고 하죠. 부자들은 전기 많이 쓰는데 왜 일반 이런 국민들,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전기 아껴 쓰라고 하죠. 공장에서는 막 전기 펑펑 쓰고 물 펑펑 쓰는데 일반 국민들한테는 근검절약하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아나바다인가요? 그런 거 왜 하라고 하죠? 저는 이게 아주 나쁜 말이다. 사람의 사고방식을 가둬두는 거죠. 절대 부자가 안 되도록 그 사람을 가둬두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검절약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부지런하고 알뜰하게 재물을 아낀다. 부지런하다. 열심히 하는 거죠. 반복해서. 알뜰하다.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자기 욕망을 제한해 가면서 주변 사람들이 서운해해도 어떻게든 악착같이 모으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부자와 관련된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부지런하고 알뜰하게 모아야지만 부자가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아끼는 건 좋은데 뭐 할 거냐? 어떤 사람들은 아껴가지고 저축을 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아껴가지고 전세금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나요? 부자가 안 됩니다. 중요한 건 투자금을 만들었으면 어떤 투자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저축을 하는 것도 투자입니다. 주식을 하는 것도 투자고요. 금을 사는 것도 투자고 금고를 사서 현금을 쟁여놓는 것도 투자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된다 이거죠. 자, 저는 작은 거를 무시하는 사람들한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작은 돈을 투자해봐야 큰 돈을 투자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부자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작은 투자를 무시합니다. 최근에 저의 교육생들이 인천에 빌라를 받은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올려놨는데 올려놓은 이후로 더 잘 됐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 안산에 사시는 민경 씨는 46만 원 투자해서 원래 200만 원 벌게 됐는데 월세를 5만 원 더 높게 계약을 해가지고 한 260만 원 정도 법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더 좋아졌고요. 그 승엽 씨는 240만 원 투자해서 1년에 240만 원 버는데 240 투자해서 한 달에 20씩 버는 거였죠. 근데 보증금을 많이 받게 돼가지고 오히려 투자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물건을 하나 샀는데 한 200만 원 돈이 남습니다. 뭘 하나 샀는데 돈을 거꾸로 준다. 이러면 얼마나 좋은 거죠. 근데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주 작은 투자라는 거죠. 한 달에 2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남으니까 그런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부럽다. 나도 저런 거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그게 그거 돈 벌어서 어떡해? 이런 생각들을 하죠.
괜히 관리하는데 돈 많이 들고 오히려 뭐 세금 내고 하면 남는 것도 없어. 그런 거 해봐야 의미가 없어. 이렇게 무시하기 시작하죠.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작은 것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작으면 작다고 별로 성과라고 쳐주지 않죠. 그리고 작으면 작다고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작은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반대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큰 투자는 또 크다고 두려워하죠. 한 달에 뭐 15만 원 남는 뭐 빌라 투자하세요 이러면 아유 그건 너무 뭐 자꾸 괜히 관리하기 힘들고 그런 거 뭐 10개 사서 150 벌어가지고 뭐 언제 부자 됩니까? 괜히 힘들죠. 큰 거 없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거꾸로 그럼 뭐 상가 하나 사가지고 150 남는 거 하나 하시죠? 이러면 아 그거는 또 너무 큰데요. 뭐 무서운데요. 대출을 뭐 3억을 껴야 됩니까? 너무 무서운데요. 작은 거는 작다고 무시하면서 큰 거는 크다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람들은? 이도저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죠. 그냥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주변에 걱정 많으신 분들도 많을 거고,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걱정 많으신 분들 많을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아껴서 살아도 답이 안 나오는데. 근데 또 작은 건 작다고 싫으시죠? 큰 건 크다고 무섭죠? 그래서 뭐 하시죠? 아무것도 안 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근검절약만 합니다. 이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그랬죠. 근검절약해서 아낀 걸 가지고 뭘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근검절약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대출 막 갚죠? 더 근검절약하려고. 이자를 아껴보려고 대출 원금을 막 갚죠? 그러면은 이자를 아끼는 만큼 점점 살기 좋아지던가요? 아닐걸요.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갚아가지고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나는 계속 근검절약만 하고 살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질 것이고, 그런 분들의 대다수의 특징은 뭐냐면 다 근로소득, 남편이 일을 하든지 아니면 뭐 맞벌이를 하시든지 해서 근로소득 가지고 생활비를 쓰고 절약해서 저축하는 그런 생활 패턴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그 근로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얼마 안 가서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회사를 뭐 퇴직해야 될 경우도 있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몸이 예전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나는 근검절약은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점점 더 살기가 팍팍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죠. 우리나라는 뭐 복지가 전혀 안 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니까. 모든 게 다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러고 있으니 답이 없다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본인 스스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뭐 누가 옆에서 돈을 갖다 주지 않거든요. 자, 근검절약만 하는 게 아닙니다. 뭘 해야 되냐? 바로 작은 거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거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거 무시한다고 해서 자기가 돈 버는 게 아닙니다. 크면 크다고 또 무섭거든요. 그래서 항상 작은 거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작은 거 해봐야 돈 못 버는데요. 뭐 한 방이죠. 막 이런 생각하는데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 5,300만 원짜리 아파트 사면서 얼마나 손 떨고 무서웠는지 몰라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공사 현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보내야 되는데 너무 막 겁이 나가지고 제 현장 차량 안에서 추웠거든요, 날씨가. 돈 보내는데 어찌나 손이 떨리던지. 근데 지금은 뭐 아무렇지도 않죠. 작은 것들을 하다 보면 경험이 쌓이고 그게 자기의 그 능력을 키워줍니다. 자,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렇기도 합니다. 작은 투자를 해가지고 실패를 보는 게 큰 투자를 해서 실패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분양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양을 받지 말라는 주의인데 사람들이 분양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분양은 특히 분양 중에서도 수도권 그리고 자기가 사는 동네보다 더 비싼 동네에다가 분양을 받는 거는
작은 투자라기보다는 큰 투자에 가깝습니다. 큰 투자는 실패하면은 자기 인생이 흔들려요. 작은 투자는 금방 메꿔지거든요. 근데 큰 투자들은 자기가 인생이 많이 바뀌고 또 자기를 넘어서 가족들의 인생을 막 뒤흔들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든 큰 거에서 한 방 벌어보려다가 큰 실패를 맛보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제가 5,3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손이 떨렸지만 결국에 입금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떨어져 봐야 얼마나 떨어지겠느냐. 5,300만 원짜리가 떨어져서 뭐 10% 떨어져 봐야 530만 원 빠지는 건데 530은 뭐 내가 월급으로 메꿀 수 있지 라는 생각으로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만약에 제가 5억 3천만 원짜리를 산다 그랬으면은 아마 저는 막판에 포기를 했었을 겁니다. 작으니까 실패의 두려움이 적고 그래서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큰 투자에서 실패하시면은 정말 힘듭니다. 힘들어져요.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점이 있어요. 작은 투자에서 성공을 한번 맛보시면 큰 투자를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한 5천만 원짜리를 가지고 제가 돈을 벌어봤어요. 그랬더니 야 이거 되는데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천안 쪽에 가서 샀는데 아파트를 8천만 원 초반에 사기 시작했죠. 훨씬 부담이 적더라고요. 5천만 원짜리는 막 손을 떨었는데 어느 순간 8천만 원짜리는 뭐 아주 우습게 되고 그 뒤로는 뭐 1억, 2억짜리도 샀지만 작은 투자에서 성공을 하니까 큰 투자가 좀 시작이 쉽습니다. 두려움이 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절대 작은 투자를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돈 무시하면 큰 부자 못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무시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아유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주변에 제가 보여드릴 말들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가장 많이 듣는 거 그렇게 벌어서 언제 부자 되냐, 뭐 월세 5만원 10만원 남겨가지고 언제 부자 돼, 차라리 술을 먹지 마라, 그거 관리하고 하는 게 더 귀찮다, 이런 얘기들 하시죠?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인생 한 방이야. 어차피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고 돈 많이 모아가지고 어디 하나 신규 분양 받아가지고 그 대출이자 갚으면서 집값 올라가는 게 훨씬 빨라. 괜히 그렇게 쓰잘데기 없는 거 하다가 괜히 고생만 한다 너. 이런 얘기 하죠. 또 이런 얘기도 할 겁니다. 돈이 돈을 버는 거야. 그거 작은 돈 해가지고 푼 돈 벌어서 의미가 없어. 돈 왕창 모아가지고 한 1억 2억 모아가지고 한 6억 7억짜리 분양 받아.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할 거예요. 내가 돈만 더 있었으면 그거 성공했는데 야 내가 돈이 조금 딸려가지고 거기서 마지막에 못 버텼잖아. 이런 얘기들 하죠. 주변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치고 부자가 아니고요. 부자인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작은 거 무시하는 사람 치고 큰 부자들이 없더라고요. 큰 부자들도 다 모두 작은 거부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1억, 2억, 10억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뭐 500만 원, 1000만 원 들고 뭐라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뭘 벌어보고 그러면서 또 돈을 모아가지고 또 하나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거지. 주변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부루마블이라는 게임이 있죠. 그거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막 호텔 짓는 사람들 있죠.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처음부터 땅은 안 사고 땅 하나 사서 거기다 막 호텔만 막 짓는 사람들 있죠. 큰 거 한 방 노리려고. 그런 사람들이 항상 집니다.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뭐죠? 땅 여러 개 사놓고 조그맣게 별장이랑 빌딩 지어놓고 남의 돈 조금씩 따가지고 막 그 호텔로 바꾸죠. 그렇게 해야지 승리합니다. 작은 거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어차피 그 사람들 부자도 아니고 투자도 해본 적도 없고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한테 공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쓸데없는 소리가 나옵니다. 돈 벌어본 사람한테 물어보시고 그 사람 말을 듣고 하시면 돼요. 자, 작은 것에서 성공 못하면 큰 것에서도 성공 못합니다. 주변에서도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손만 대면 망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인생 한 방이야. 돈이 돈을 버는 거야. 뭐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성공했을 텐데. 이런 핑계들을 댑니다. 근데 작은 거에서 성공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큰 거에서도 성공 못합니다. 크다는 거는 작은 거보다 더 신경 쓸 게 많은데 어떻게 작은 거를 성공 못하는데 큰 거를 성공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돈이 없다 라고 억울하다, 나는 왜 돈을 못 모았지? 나도 돈만 있으면 성공할 텐데,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작은 거부터 한번 성공시켜 보시죠. 그거도 못하면 자기는 큰 부자 되기는 글렀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경험을 쌓으세요. 그래야 실패해도 부담이 없죠. 근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한 방을 노리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에 한 방 큰 거 주면은 사지도 못하는데 무서워가지고. 제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남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남과 다르게 살았다고 자부하거든요. 제 주변의 회사원들, 제 주변의 뭐 가족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를 걱정을 많이 해줬어요. 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의 걱정이 정말 제대로 된 걱정이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최소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는 자기도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방송을 듣는 분들은 부자가 아닌 분들이 훨씬 많겠죠? 그리고 회사원들도 많을 거고, 아니면 회사원을 남편으로 둔 뭐 주부분도 계실 거고, 뭐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주변에 부자가 아닌 사람이 태반일 거예요. 그리고 부자인 척, 부자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은 많겠죠. 명품 사고 막 이러면서 해외여행 많이 다니면 부자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모아놓은 돈 하나도 없고, 앞으로 애들 어떻게 키워야 되지 걱정 많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을 한 사람이 부자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 못한 사람이 부자가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부자의 말을 들어야 되고, 부자는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하는 소리 듣지 마세요. 그냥 남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작은 거 투자해서 돈 벌었다고 하면 무시하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큰 거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저는 그렇게 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수가 더 적어지기도 합니다. 큰 거에 도전했다면 아마 포기했거나 큰 실패를 맛봤을 것 같습니다. 제 방송이 어떤 분들에게는 좀 마인드가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소수의 그 깨어나는 사람들이 부자로 가는 이제 길에 첫 발을 내딛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방송을 합니다. 기술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마인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는 마인드 싸움이고, 마인드는 불확실한 미래를 믿고 가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깨우치셔야지만 결국 부자가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걸로 방송을 마치고요. 오늘 주제, 작은 돈 무시하면 큰 부자 못 된다 라는 주제로 방송을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태익이었습니다.